안녕하세요. 앞으로 집값은 2014년, 2015년 정도 수준으로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겠냐?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걸로 예측을 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지금 현재 벌써 2022년 11월인데 지금 집값이 2019년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2019년 정도까지. 그러면 2023년과 24년, 25년쯤 되면요. 사실상 2015년 가격으로 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재 집값이 한 절반 정도로 내려간다라고 보는 거죠. 강남이나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이런 데는 현재 가격보다 한 60% 그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언제하고 비슷할 거냐? 1997년, 98년하고 비슷하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정도가 더 크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1997년, 98년하고 비슷할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집값이 서울 기준에 20% 하락했습니다. 서울이 20%, 전국이 21% 하락한 걸로 지표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집을 너도 나도 발벗고 나서서 집을 살까요? 안 살까요? 대략 안 살 겁니다. 대략 겁이 나서 못 살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도강에 지금 현재 12억 하던 게 8억까지 내려왔다고 얘기하는데 이 8억인 30평대 아파트가 노도강이 2억 중반이다, 3억이다 라고 내려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부동산은 재미가 없다. 일본식 장기 침체가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으로 재테크할 수 있는 시기는 대한민국에서 끝났다. 부동산은 주거의 목적인 거지. 더 이상 투기하거나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이제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거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집을 안 살 거고 대거 전세와 월세를 선호할 겁니다. 전세보다도 되려 더 월세를 더 선호하겠죠. 보증금 있는 월세요. 그리고 그쯤이 되면 대기업들도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벌이려고 분위기를 잡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대려 집을 사야 되는 시기입니다. 어쩌면 연끌해야 되고 조금 무리하게라도 집을 여러 채를 사는 걸 고려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때가 되면 이제 여기서 얘기한 이 뉴스에서 얘기하는 4년 전쯤 가격으로 내려가면 집값이 매우 집값과 전세 가격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은 지역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지역 중에서 세종시나 아니면 강북구, 서울의 중심 가든 어디든 전월세 소요가 되게 많은 곳, 사람들이 매매를 꺼리게 하지만은 실제로 임대 소요가 많은 곳을 골라서 사면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산다라고 하면 괜찮을 거다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주택을 좀 더 여러 채 매수해서 월세 받으면서 세금 낼 거 다 내면서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이 아닌 최소한 4년 전, 4년 뒤 정도 되어야 될 거다라고 봅니다. 2026년 정도쯤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정해보는 겁니다. 살다 보면 정확하게 그 시점을 맞출 수 없을 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00 이하일 때, 한 90 정도일 때, 2013년, 14년, 15년과 비슷한 시기가 되면 그때 무리하게 연끌하고 또 비투에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절대 아니고 지금은 많은 이들이 연끌하고 비투한 이들이 몰락하고 무너질 시기입니다. 그들이 평생 대출 때문에 망가지고 장기를 팔고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온갖 일에 노예가 돼서 허덕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씩 집값이 실제로 내려가고 뒤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아예 부동산에 관심도 안 가지고 쳐다도 안 볼 때 그때쯤이 되면 실제로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계속 기다리고 두고 보고 지켜보고 공부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연끌족들이 빚에 집값 하락에 몰려가지고 서서히 궁지로 쫓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연끌족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2년 정도라고 봅니다. 2년은 뭐냐? 2년은 원리금 못 갚아가지고 경매 처분돼서 실제로 경매 시장에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 간격 정도가 2년이라고 보는 거죠. 이래저래 따져봤을 때 대략 한 3년 뒤쯤이면은 물량들이 대거 시장에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다주택, 다중채무자들의 물량이
3년쯤 되면 넘쳐날 거다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물반 고기반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좀 그전부터 계속 두고 보고 있고 지켜보고 관심 가지고 계속 신경 썼던 사람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도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확신이 드는 물건이 아니면 쳐다도 보면 안 되겠죠. 그때도 대출을 낸다 하더라도 그 대출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여야 될 겁니다. 무리하게 정말 탐욕 때문에 내가 다 가질 거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가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네가 이렇게 다 체크하는 지역마다 전부 다 네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스타트 해서 땅을 다 가져. 이렇게 얘기했더니 미친듯이 밥도 안 먹고 뛰어다니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한 분밖에 안 되는 자기 몸 누일 정도의 땅밖에 못 가졌던 그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절대로 무리한 것들은 하면 안 된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내 자산을 갖춰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게 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하루 8시간, 10시간 일해서 한 달 일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근데 자산시장에서 그 월급의 10배, 100배 그 이상이 되는 돈이 오가는 일을 하는데 쉽게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신중해야 되고 이래저래 고민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가보고 또 가보고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계속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면서 계속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움직여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모자라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지금이 아니라 매년 뒤를 생각해야 된다. 3, 4, 5, 6년쯤은 지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정말 숨죽이고 정말 나의 자세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안위를 생각하고 가족들을 어떻게 지켜나갈지 어떻게 책임질지 잘 생각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가늘고 길게 살 공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도 서점에 가보니까 죄다 연끌하고 투기하고 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라고 현혹시키고 유혹하는 그런 책들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언론이든 뉴스든 아니면 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지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이게 과연 올바른 길이냐 아니냐 그리고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냐 정말로 정도를 걷는 길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봐도 모자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서울의 집값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아져 있어서 그 거품이 꺼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거품은 적어도 2014년, 15년 수준까지 갈 것 같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